안녕하세요. 김변입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교재를 출간하고 또 강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첫째,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분들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기를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운동을 좀 하고 싶을 때 자전거를 한번 타보라 한다 해서 경륜 선수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수영을 한번 해봐라, 수영 선수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공인중개사를 따라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과목 구성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 과목으로 나뉘고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입니다. 이 민법이 우리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의 공기와 같은 법입니다. 중고등학교 정도 과정에서 민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와 나와의 사이에 적용되는 공법이 있고 국민끼리 일상생활에서 나와 남, 사회에서 적용되는 법이 그게 사법입니다. 사법의 중심이 민법입니다. 그 민법에서 파생돼서 사법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법은 마치 집에 있는 상비약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다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양으로서 접근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이 민법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민법 공부가 잘못 접근하면 걷잡을 수 없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학문적으로 깊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수준, 난이도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공인중개사 민법 내용, 그 시험 범위가 딱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 딱 들어가 있습니다.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계약, 물권법.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학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학자가 하거나 아니면 법률이 전문인 자격증 공부할 땐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딱 필요한 만큼이 공인중개사 민법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거품 싹 빼고 필요한 것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부동산학 개론에는 경제론, 금융론, 투자론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 상식들이거든요. 여러분 법도 법이지만 경제와 관련한 지식은 지금은 일반 교양처럼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전문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딱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경제상식, 금융상식 이게 부동산 개론에 딱 들어있어요. 그럼 1차 과목 2개,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이 2개를 하면 기초적인 경제 지식, 그 다음에 기초적인 법률 지식이 얻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는 1차를 붙으면 그 다음 해까지 2차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해는 1차만 붙어놔도 상관이 없는데 1차는 100점 만점에 60점, 평균 60점만 넘기면 합격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과목 모두 내가 필요한 만큼, 실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부하면 60점이 돼요. 더 깊이 만점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 과목에는 모든 걸 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면 60점이 된다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2차도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에 고민하시면 돼요. 좀 해보겠다 하면 도중에서 2차까지 자격증 따시면 되고, 2차 과목도 유익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보는 법.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누구나 평생 한 번 이상 부동산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매매가 됐든 임대가 됐든 최소 한 번 이상. 부동산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를 보는 게 기본이에요. 지금 부동산 사고가 나는 게 개인이 등기부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 보는데 어렵지 않은데 내가 직접 안 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 해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들여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남을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 남이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나를 속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죠. 그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법 상식, 부동산에 관련된
보유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세금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갖고 있으면 뉴스를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세상 흘러가는 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 공법이 뭐 국토계획법, 건축법, 농지법 뭐 이런 이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뭐 내가 어디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래서 뭐 땅을 사겠다. 이럴 때는 무조건 이 법을 알아야 돼요. 집 질 수 없는데 땅을 덜컥 사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러시면 돼요. 일단 1차 과목을 공부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경제, 법률 지식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1차 붙으면 2차 과목 한번 열어보고 아 여기 도움되는 거 그냥 자격증하고 관계없이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2차도 마찬가지예요.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입니다. 뭐 어려운 과목, 공법 같은 경우 그냥 꽈락이 이제 40점인데 40점만 받고 좀 관심 있는 거, 나한테 유익될 만한 걸 집중적으로 해서 거긴 좀 점수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은 쉽거든요. 좀 시간만 들이면 고득점이 나오는 과목이 있어요. 중개업 법령 같은 경우 거기서 전체 평균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 과목은 내가 필요 없다. 그럼 2차는 안 치시면 되는 거고. 자, 정리하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자격증을 따시라고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여기에 구성된 과목이 일반인에게 필요한 만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다 보면 그런 지식이 생기는 거고 따면 좋고 예. 근데 굳이 뭐 안 따도 그 단계까지 공부한 게 나한테 남잖아요. 제 영상에 민법 강의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전체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민법이고 가장 잘못 공부하는 게 민법이고 어디 써먹을 수 없는 것까지 그냥 수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현실 그걸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 또 생활 상비약처럼 여러분들이 좀 갖췄으면 좋을 만한 민법 지식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강의를 올려놓는 겁니다. 언젠간 또 여러분한테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복덕방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복덕방과 공인중개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가 지금 30년 전에 들어오면서 부동산 분야 최고 권위를 갖는 자격증이에요. 엄연히. 공인중개사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도 복덕방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 현실 때문에 그렇지 어떤 중개사 자격을 딴 분들이 직접 하지 않고 명의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속 직원을 통해서 그냥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그걸 떠나서 자격증 자체의 그 시험 과목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